충성!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구로구 지회장 이홍준입니다. 평화 수호를 위한 6.25 실정 바로 알리기 강의를 비대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6.25 전쟁 실록을 보면서 당시에 비참했던 참상을 보시겠습니다. 길이는 약 10분간 소요됩니다. 영상 출처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영상자료 제3권에서 발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과 함께 한국은 광복을 맞았다. 한반도는 새 나라를 세울 희망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진주했다. 제2차 세계대전기에 협조적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대립하기 시작했고, 정치가들 사이에도 이념적 대립이 생겼다. 소련은 먼저 북한에서 토지개혁, 지주와 자산가의 숙청, 중요 산업 국유화 등을 추진했다. 연합국이 통일국가를 수립할 방안으로 마련한 미소 공동위원회는 신탁 통치 문제 등을 둘러싼 좌우의 대립 끝에 결렬됐다. 북한에서는 공산당 주도 아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와 북조선 인민위원회 등을 거쳐 정부 수립이 추진됐고, 남한에서는 유엔 결의에 따른 총선을 통해 정부 수립이 추진되었다. 결국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에는 두 개의 체제가 들어섰다. 하나는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쪽의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다. 그동안 천여 년 넘게 통일국가를 유지해왔던 한민족에게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두 체제가 한반도에서 사이좋게 양립하기는 어려웠다. 무력을 써서라도 남한을 공산화하길 원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무력 침공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북한은 일제로부터 거대한 중공업지대를 물려받은 데다 일찌감치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게다가 소련이 북한의 남한 공산화 계획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반면 남한 이승만 정부는 새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만도 벅차서 그 북진 통일 주장은 구호에 그쳤다. 결국 전쟁을 벌인다면 그것은 북한일 것이었다. 김일성은 1948년 9월 북한 정권 수립 직후부터 무력 남침을 꾀하였다. 김일성은 1949년 신년사에서 북토 완정이란 용어를 무려 13회나 사용하면서 무력 남침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일성은 1949년 3월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에게 무력 남침 계획을 타진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아직 북한의 전력이 압도적이지 않다고 하여 남침 계획을 만류하고 더 철저한 준비를 독려하였다. 스탈린은 북한의 소총 15,000정,
각종 포 139문, T-34 전차 87대, 항공기 90대 등 무기를 지원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은 우리에게 준 뜨거운 환영과 만족한 교섭 결과에 대하여 소련 정부와 스탈린 대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소련 인민과 조선 인민과의 영구 불멸한 신선 만세, 영웅적 소련 인민이 위대한 수령이시며 조선이 인민의 친근한 벗인 스탈린 대원수 만세.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남침 전쟁 문제를 중국의 마오쩌둥과도 협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1949년 4월 말에 북한 대표가 중국을 방문하여 스탈린과의 협의 결과를 알리자 마오쩌둥 역시 잠시 전쟁을 유보할 것을 권하고 남침 준비차 중국인민해방군 내 조선인 2개 사단을 넘겨주었다. 소련은 원자탄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원자탄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49년 3월 달에는 절대로 안 된다. 너희가 전쟁을 일으키면은 결국 미국과 소련 전쟁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 미국이랑 전쟁을 할 상황이 아니다. 1949년 6월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자 김일성은 8월 다시 스탈린에게 남침을 허락받고자 했다. 하지만 스탈린은 여전히 전면전은 시기상조라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일성은 강원도 삼척 등 일부 지역만이라도 점령하고 싶다고 청했다. 스탈린은 북한의 무력 남침보다는 남한 내 빨치산의 무장 봉기에 의해 공산화를 꾀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남로당은 9월에 남한 각 도시의 경찰서와 관공서, 군사령부에 대한 공격과 같은 전면 공세에 나섰다. 당시 개성, 옹진 등 38선 주변 지역에서는 빈번히 남북 간 전투가 벌어졌다. 우발적인 소규모 전투가 대규모 전면전으로 커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은 1949년 10월 김일성에게 38선 전투를 하지 말라고 지령을 내렸다. 이후 38선 전투는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1949년 하반기에 들어 공산 진영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정세가 변화했다. 1949년 8월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였고, 10월에는 마오쩌둥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중국을 공산화하였다. 중국 공산화 시 미국이 개입을 포기하자 김일성은 북한의 남침 시에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김일성이 1950년 1월 소련 대사를 통해 남침 공격을 위한 스탈린과의 회담을 청하자 스탈린은 여전히 남침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자신은 이 문제로 다시 김일성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답신하였다. 큰 일에는 대규모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김일성 동지는 명심해야 하오. 이 일에 관해 만약 김일성 동지가 나와 토론하길 원한다면 나는 항상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 (1950년 4월 초) 김일성과 박헌영은 비밀리에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비로소 중국이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북한의 선제 남침 전쟁을 승인하였다. 여기서 중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 것은 소련이 시킨 전쟁이란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참전 등으로 북한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도록 하여 소련의 지원 사실을 숨기려 하였다.